CAT 2급 자격증 기출문제풀이 13번입니다. 자,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에 가상선이 나와 있네요.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고사장에서 공개된 문제에서 이런 가상선이 보이면 가상선 레이어를 꼭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에 의해서 분명히 타원이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타원 그리는 부분, 그리고 3D 이게 둔각투상도를 보시면 약간 옆면에 이렇게 비스듬히 삼각형 형태로 면이 잘려나간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들을 치수를 찾는 방법. 물론 이제 이 부분과 이런 타원들이 다 이 우측면도에 이 사선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이 사선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입체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죠. 자, 투상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삼면도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3D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뚫리는 이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사선에 의해서 나오는 타원이 되겠고요. 이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깎여 있어요. 이 비스듬히 깎여 있는 형태를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찾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CAT 시험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잘 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CAD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화면에서 0번 레이어를 기준으로 X라인 수평선, 수직선, 45도 사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선을 정리하신 다음에 자, 외형선 레이어로 바꾸시고, 사이즈는 정면부터 그릴 건데요. 일단 가로 사이즈는 152에 높이는 115, 전체 사이즈의 박스를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리기로 직교 모드로 152, 115, 152, C로 닫고,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45mm 띄어서 120도. 자, 120도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계산하시면 60도 계산이 되겠죠. 60도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 그리기, 여기서 직교로 45도 그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상대 극좌표를 쓰신 분들은 상대 극좌표 쓰셔도 되고요. 저같이 X라인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X라인의 각도 기능으로 60도 잡아서 이렇게 끝점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진 선들은 반드시 지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이 우측면도의 그림에서부터 높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mm와 45mm를 올려 그리시면 되겠네요. 오프셋 25mm, 45mm 그리시고, 트림으로 마저 정리. 중간 부분은 점에서 끊기라는 걸로 끊어 그려도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그냥 아예 끊어버리고 가상선으로 선을 따로 그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 부분 그려야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25 치수를 따라서 이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8에 25, 여기다가는 오프셋보다는 그냥 그리겠습니다. 48, 25, 아래로 내려 긋고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고, 그리고 38짜리 반지름 원을 그려서 홀을 그리겠습니다. 레이어는 중심선으로 바꾸시고, 중심선 표기해 주시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뭐 이 부분밖에 정리할 게 없는 것 같아서 빠르게 늘릴 거와 줄일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면 그림이 다 끝났어요. 그릴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됐고요.
자, 이제 윗면, 평면도부터, 자,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꾸시고, X라인, 수직으로, 오른쪽 끝, 왼쪽 끝. 밑에 간격 띄어서 대충 선 그려주시고, 이 전체 높이 값은 우측면도에 나와 있는 이 치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오프셋 102.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측면도가 그려진 다음에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측면도 가겠습니다. X라인으로 수평, 정면도의 맨 위와 맨 아래, 그 다음에 평면도의 맨 위와 맨 아래, 그리고 다시 45도 사선과의 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외곽선 정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각도 122도라는 것은 이제 180-122도, 즉 58도, 요 각도 58도를 일단은 구하셔서 X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X라인 앵글 값 58도 사선 그리시고 트림으로 정리. 이 선은 지우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들, 자, 여기서 다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값과 여기 값 찾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 값을 찾으시면 되겠고, 요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거리 값은 아무래도 평면도에서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찾을 수 있는 거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을 수평으로 그시고, 여기서도 그시고, 사선도 그시고. 자, 우측면도에 사선을 그리는 걸 봤더니 여기에 사선이 있는 걸 제가 빼먹었네요. 이 부분 사선 그려서 마무리 해주시고, 레이어 수문선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수문선, 여기서 수문선. 짧게 끊어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윗면에서, 평면도에서 따로 찾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다 됐죠. 자, 이제 우측면도의 사선을 가지고 이 평면도에 있는 나머지 그림들을 다 찾아야 되겠죠. 자, 선 그리기. 여기서부터, 자, 정면에서부터 선이 올라가면요, 같은 자리에서 또 옆으로 우측면도로 가야 되겠죠. 여기 만나는 교점 기준으로 선을 위로 올리시고 45도와 만나는 사선의 교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얼추 그림인지 찾으셨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선들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당겨 볼게요. 여기서 위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당기시고, 옆으로 당기다가 만나는 사선과의 교점에서 수직.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에서부터 수평. 이렇게 나오는 이 위치를 가지고 여기도 이어주시고 여기도 이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트림으로 자를 거 자르고 레이어 설정 바꿔주시고 이 선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선을 쭉 올려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자, 사선과 만나는 교점에서부터 수직으로,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평으로. 근데 쭉 더 가야 되겠죠? 쭉 더 가주시고, 끊어 그렸으니까 지워주시고 여기를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들도 지워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충 찾으셨죠? 트림으로 아랫부분 지우시고, 이제 요 밑에 부분, 요 부분들은 다 요 정면도에서 요렇게 찾아질 것 같습니다. 자, 선 그리기. 여기서 그리실 때는 일부러 좀 끊어 그리세요. 나중에 어차피 트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끊고 다시 긋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긋고 끊어서 다시 긋고. 그럼 이제 이거 지워버리면 트림 따로 안 해도 되겠고요. 수문선으로 레이어 속성 맞춰주시고 사선 그리시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손 그리기로
여기서 선을 수직으로 쭉 올려주시고 여기서 옆으로 쭉 타고 가시다 보면은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사선과의 교점에서 수직으로 45도 사선과의 교점에서 수평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해서 버리긴 조금 아까운데 끊기보다는 그래도 다시 그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우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선을 쭉 끝까지 올리십니다. 근데 올릴 때 이 밑을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80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옆으로 긋고 나머지 부분들은 겹친 부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레이어 속성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의 뒷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죠? 여기서 옆으로 교점에서 수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찾아진 그림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원 그려볼까요? 자, 타원을 그리려면요, 이 그림이 약간은 좀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릴 건데 정면만 내리시면 안 되고 우측면까지 같이 내려주십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자, 레이어를 혼선이 오지 않게끔 다른 색상의 레이어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은 무조건 정원을 기준으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클로 요 교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반지름 38짜리 원을 하나 그리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총 6개의 선이 나가야 되겠죠. X라인 수직으로 3시 센터 9시 12시 센터 6시. 자,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선을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직접 선을 그리셔도 되고 늘려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X라인으로 이렇게 덧대서 그립니다. 다시 X라인의 수직으로 요 교점에서 올리고 요 교점에서 올리고 요 교점에서 올리고. 그럼 45도 사선과 만나는 교점이 또 3개 생겼습니다. 여기서 수평으로 수평으로 수평으로. 자, 그럼 이 공간이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은 타원. 명령은 EL이 되겠고요. 축의 시작점과 끝점 정해주시고 나머지 축의 끝점 지정. 이렇게 타원 그리시면 되겠죠. 나머지 선들은 이제 다 지우시면 됩니다. 원까지 지워주시고요. 트림으로 나머지 그림들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못 지었네요. 레이어 맞춰주시고, 자, 트림으로 필요없는 부분 지우시고 중심선으로. 이런 건 또 나중에 랭센으로 늘리고 줄이는 것보단 2mm 끊어 그리시고 여기까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서 바로 당겨서 5mm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굳이 랭센 쓰지 않고도 중심선을 딱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림 그리기가 다 됐습니다. 여기 이제 중심선이 하나 빠졌는데 이것들 마저 그리도록 할 거고요. 중심선 마저 그려주고요. 치수를 넣으면 그림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 레이어로 바꿨으니까 선 그리기로 2mm, 5mm, 반대쪽도 2mm, 5mm. 꼭 2mm, 5mm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리는 기준에 맞추셔도 되고 조금 다르게 그리셔도 됩니다. 표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 레이어로 바꾸시고 이제 치수를 쭉 넣어주시면 되겠죠. 치수를 넣다가 이제 틀린 부분이 혹시나 발견되면은 바로 고치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치수를 넣고 있는데
단축키 아니고 아이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축키를 외워 쓰시면 조금 더 치수를 넣는데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뜨는 건 왜 그럴까요? 치수 스타일 설정이 조금 달라져 있어서 그런데요. 자, 치수 스타일 관리자 D 엔터 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 이제 전에 문제를 풀었던 게 있어서 요 스타일이 재지정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삭제. 그리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치수를 다시 넣어보시면 바깥으로 빠지겠죠? 근데 이제 중심선 꺾는 거 설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D 다시 재지정 누르시고 문자에 가셔서 ISO 표준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설정값 바꾼 것을 적용하실 때는요, 주석 메뉴로 가셔서 요 치수, 이 치수 툴바 중에서도 요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재지정으로 하는 것이 설정값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넣어주시고, 이번에 아이콘으로 좀 넣어볼까요? 선형으로 양 끝에 찍어서 넣어주시고, 또 선형으로, 각도는 여기서 각도 넣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기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조선들은 지워주시고 배치 영역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배치에 안착을 하실 건데, 제가 여기서 잠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 부분의 표현과 이 부분의 표현이 조금 다르죠. 예, 여기는 두 줄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라인 타입 스케일 LTS 명령으로 조절을 좀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0.4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0.4로 했더니 얘네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맞출 거냐 여기를 기준으로 맞출 거냐 좀 고민을 해 보실 텐데, 이거 사실 두 개를 다 똑같이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림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 정도 맞춰주시고 배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도각 틀과 뷰 타이틀은 미리 그려놓은 것이니까 뷰 타이틀은 바깥으로 좀 빼주시고요. 레이어는 뷰포트 레이어를 가지고 MV 명령으로 그림을 넣으시되 4라는 숫자를 클릭해서 한꺼번에 4개의 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의 건 지워주시고요. 각각의 뷰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그림을 하나씩 안착을 하셔야 되겠죠. MS 명령을 누르시고 뷰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배치하도록 해주십니다. 너무 한쪽으로 밀리지 않게끔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자, PS 명령을 눌러서 밖으로 나오신 다음에 3개의 창을 선택하시고 캐드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가끔 여기에 다양함이라는 글자로 뜰 때도 있죠. 이렇게 숫자가 소수점으로 이렇게 뜨는 것들 클릭하시면은 축척을 맞추실 수 있겠죠. 1:2. 자, 그림이 다 들어갔는데 잘리는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상자 선택하시고 약간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상자 선택하시고 살짝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크게 안 움직이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단축키는 XL로 수평으로 일단 정면 기준으로 밑에 부분 지정해 주시고, 무브 상자 선택 엔터, 오스냅은 그림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수평 맞았죠? 다시 X라인 수직으로 그림의 왼쪽 클릭 아무데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브 그림은 선택 안됩니다. 그림을 감싸고 있는 박스 선택 엔터, 그림에서 엔드포인트 찍고 왼쪽으로 X라인 지우시고, 이렇게 되면은 축척과 정렬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도각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림들은 반드시 안쪽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레이어는 0번 레이어로, 뷰포트 레이어는 동결로 꺼주시고, 그 다음에 무브로 뷰 타이틀을 쭉 끌어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이 정면 그림과 우측면도 그림이 조금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이걸 다시 켜주시고, 나중에 꼭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으니까 직교 모드로 살짝, 직교 모드 끄시면 안 돼요.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 놓고 다시 끄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더 보기 좋은 적당한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다 완성이 됐죠? 마지막으로 배치 영역 가셔서 배치 1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메뉴가 나오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 눌러주시고,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 플롯 설정 이름을 굳이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정 1로 하시고 확인. 자, 프린터기는 맨 아래에서 밑에서 비교로 세 번째 DWG2 PDF, 용지 사이즈는 A4 대 맨 위로 올리시고 ISO 전체 페이지 A4,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자, 플롯 영역은 범위. 자, 간격 띄우기는 무시하시고 그냥 중심에, 그리고 1대1 가로, 플롯 스타일, 모노크롬까지 다 맞추신 다음에 항상 미리 보기를 보시고 잘리는 부분과 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닫기, 확인, 맞아 닫기,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 누르시고 파일을 업로드 하셔서 시험을 마치시면 됩니다.